예, 자, 둘째 시간입니다. 자,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점유보호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점유자가 행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점유 침탈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성질상 당연히 점유보호 청구권에 포함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하는 거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는 거하고는 별개죠, 별개. 다른 제도입니다, 다른 제도. 포함된다, 틀렸다. 2번 정답이죠. 자, 3번입니다.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입니다. 그 특별 승계인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를 상대로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3번에서 말하는 건 그 자가 악일 때, 특별 승계인이 악일 때는 그 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로. 제척 기간이죠. 5번 이 행사 기간은 출소 기간이다. 그렇죠? 자, 정답은 2번인데 여기서 말하는 출소 기간이라고 하는 거, 출소 기간. 출소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짝으로 소를 제기하라는 거죠. 소 제기 기간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게 출소 기간의 뜻입니다. 자, 다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을 소유 토지에 대한 갑의 주의 토지 통행권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의 통행권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자, 2번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로의 범위는 현재 용법에 따른 이용뿐만 아니라 장차 상황까지 미리 대비. 미리 대비는 안 되죠. 2번 정답. 자, 3번 을의 주거는 사적 생활 공간, 휴식처이기 때문에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할 때도 을의 주거 자유, 평온, 안전 당연히 침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을이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 사용 방법을 용법에 따라 바꿉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통로가. 자, 이때 그 통로는 가급적 손해가 많게끔, 손해가 적게끔, 손해가 적게끔 해야 되겠죠, 그죠? 손해가 적은 장소로. 자, 5번입니다. 을은 갑의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통행료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통행료는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죠? 통행권자한테요. 지금 갑이 통행권자잖아요. 갑이 통행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갑이 그 토지 소유자고요. 그리고 이 통행하고 있는 갑을 상대로 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손해보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보상 청구. 지금 지문에서는 통행권자로부터 허락받아가지고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있었죠? 예, 식당 손님들이요. 맞습니다. 그 자들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네,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합니다. 자, 다음 16번이요. 갑소유 X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습니다.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토지 매도했고 유효하게 등기를 이전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초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갑이 소유하고 있던 그 X토지에 대해서 을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 채웠기 때문에 을은 시효를 완성시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을 상대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갑이 팔았다 그러잖아요. 부동산을 병한테 처분해버린 거지. 그리고 병에게 소유권 넘겨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례는 일단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 을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행사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자, 1번입니다. 을은 기산점 임의로 선택,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첫 번째, 일단 병에게 시효 완성을 어쨌든 주장하는 거는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고요. 그리고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려면 소유자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죠.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변동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산점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힘듭니다, 지금.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을은 병이 소유권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자, 여기서 기산점을, 그러니까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는 때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아서 다시 완성됐다는 거잖아요. 다시 완성. 이런 걸 뭐라 그래요? 2차 취득 시효라 그러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권 또 취득하는 거잖아요. 반평생 점유하는 거죠? 예. 갑이 소유자일 때 20년간 점유를 했고, 그리고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후 또 20년 점유를 했고, 그럼 이때는 이제 다시 완성시켜서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2차로 시효를 완성했다면은 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 당연히 된다, 안 된다? 되는 것이다. 할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만약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켰고 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럼 3번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을이 시효를 완성시키기 전에 병한테 팔아먹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고 그러고 나서 시효가 완성되면은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가 되니까? 병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병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죠?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20년을 채워서 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런 경우는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었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병에게 이 경우는 등기 청구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능하다. 자, 근데 지금 3번 선다에서는 을이 병에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러죠? 땡, 틀렸어요. 자, 4번입니다. 어떤 사유로? 갑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됐습니다. 그럼 병에게는 원래 등기 청구권 행사를 못하던 상황이었지만 소유자가 다시 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을이 기다리고 있다가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4번 정답이죠. 5번입니다. 만일 병이 갑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적극 가담이 들어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병에게 경료된 등기가 무효일 때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말소 청구할 수 있지요? 대위해서. 맞습니다.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또 없다 그러죠.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17번으로 넘어갑니다. 공유 문제죠. 틀린 것은. 자, 1번에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별로 귀속이 되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입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죠. 공유물 처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3번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네, 보존행위는 갑자가 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지분 처분합니까? 아니죠. 지분을 처분하는 건 뭐예요? 지분 처분할 때 뭐가 필요해요? 지분 처분할 때 과반수 동의, 전원 동의. 그냥 자유인데요. 지분 처분은 자유예요, 자유. 동의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음. 전원 동의가 필요한 거는 뭐를 처분할 때? 공유, 물 처분할 때. 다르죠? 공유, 물을 처분하는 거하고 지분을 처분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죠, 차원이 다른 문제. 공유물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분을 처분하는 건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과반수 동의 얻어서 지분 처분 말도 안 됩니다. 4번 정답이죠. 자, 뒷문장은 맞습니다. 사용 수익은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한다. 자, 5번입니다.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는데 분할 금지 특약 들어갈 수 있죠. 몇 년 안짝으로요? 분할 금지 5년 안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자, 다음 18번으로 넘어갑니다. 분묘 기지권 문제입니다. 판례 입장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분묘 기지권은 존속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선단은 일단 맞죠. 약정이 없기 때문에 분묘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분묘 기지권도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자, 2번입니다.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어요. 지료 지급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되죠. 맞나요? 해야 되지, 해야 되지. 분묘 기지권을 뭘로 취득했어? 시효로 취득했어, 시효로. 분묘 기지권을 합의해가지고 취득을 한 게 아니고 시효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판례가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분묘 기지권 시효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입장 바꿨습니다.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유상이 원칙이다라고 밝힌 거죠. 언제부터의 지료를 줘야 되죠? 청구시부터. 청구시부터 지료죠, 그죠? 자, 그리고 지역권. 합의를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역시 지역권도 시효를 통해 취득을 했다면은 이 경우도 유상이 원칙, 무상이 원칙. 유상이 원칙입니다. 통행료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이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유상이죠. 그렇죠?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냥 유상입니다. 그냥 유상이 원칙이다. 그래서 전부 다 돈 내야 돼, 안 내도 돼, 전부 다. 돈 내야 되죠? 돈 내야 되죠. 그죠? 돈 내야죠. 돈 내야죠. 공짜 좋아하면 안 되죠? 돈 내야죠. 네. 자,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요. 3번입니다. 암장이나 평장으로 됐습니다. 암장이나 평장이 됐다는 거는 봉분이 없다는 거예요. 뽕분이 없다. 공시가 없죠. 그러면 분묘 기지권 성립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시신이 있어야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죠. 맞는 말. 자, 4번입니다. 분묘 기지권을 소멸시킬 때 점유까지 포기해야 돼요? 의사표시만 하면 돼요?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 없죠.
점유까지 포기. 아이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 점유까지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 의사표시만. 나 포기할게요.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소멸한다. 자, 지금 4번 지문도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입니다. 분묘기지권자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자, 단분이든 쌍분이든 합장하는 거 돼야 돼. 합장. 합장 안 되죠. 합장 절대 안 되죠. 정답 5번. 19번입니다. A 토지에 B 토지를 위한 통행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토지하고 B 토지 중에서 뭐가 요역지죠? B. B 토지를 위한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B 토지가 편익을 받는 땅입니다. 자, 편익을 받게 되는 B 토지가 요역지다라는 거죠. 요역지.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B 토지라고 가정을 해보고 B 토지. 자, B 토지가 이제 요역지. 편익을 받는 땅이고, 그리고 A 토지는 이렇게 통로 개설해가지고 왔다 갔다 통로로 쓰이는 거죠. 여기 이제 승역지. 그러면 B는 편익을 받는 땅이니까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일부 안 되죠. 전부여야 된다. 한필 토지 전부. 하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죠. 그죠? 자, 지문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B 토지 일부를 양수한 자. B 토지를 샀어요. 근데 전부 다 샀어? 일부만 샀어? 일부만 샀습니다. 지역권이라는 거는 토지가 분할되더라도 혹은 토지 일부만 양도가 되더라도 나누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런 걸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요역지 땅을 이 요역지 땅을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갑이 지역권 행사를 하고 있다가 땅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을한테 팔았을 때, 이 경우에 갑만 통행한다, 을도 통행한다. 을도 통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여기 전체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권이 남아있습니다.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권은 가만히 이 땅에 붙어있다. 자, 2번입니다. B 토지의 소유자는 지역권만 따로 떼서 제3자한테 양도하는,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부종성이라고 한다. 요역지가 주, 지역권이 종,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분리양도 안 된다. 자, 3번입니다. A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가 되더라도 지역권이 쪼개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지금 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지역권 취득 중이다, 없어지는 중이다? 없어지는 중이죠. 방치 중인 거죠. 그럼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는 공유자 전원이 중단시켜야 돼? 한 명만 중단시키면 돼? 한 명만 하면 되지요. 공유자 한 사람이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켰을 때 그 중단의 효력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있는 거죠.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치죠. 그러니까 다 해야 돼? 한 명만 하면 돼? 한 명만 하면 되는 거지. 맞나요? 4번 정답이죠. 자, 5번입니다. B 토지가 공유일 때. 아니, 공유자 한 사람이, 자, 이를테면 갑하고 을이 요역지 토지를 현재 공유하고 있는데, 둘이서 공유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애버려야지.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지분에 대해서 지역권을 없애버릴 거야, 소멸시킬 거야, 소멸시키기.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역권은 단독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없애겠다.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선 다 맞고요. 정답은 4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로 갑니다. 전세권 문제네요. 틀린 것은 1번. 전세금이 꼭 현실적으로 투수되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2번입니다. 법정갱신 나오고 있죠. 법정갱신은 당연히 법률 규정이죠. 따라서 갱신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전세권 주장하는 거 할 수 있고. 자, 3번은 일부 전세죠. 이렇게 일부 전세가 나왔을 때는 항상 2개밖에 안 물어보잖아요. 일부 전세일 때 첫 번째 뭐 할 수 없다?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경매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일부 전세에서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겠다. 그거는 안 된다. 근데 좌우지간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매각대금 전부에 대해서 뭐는 가능하죠? 우선 변제 받는 거 맞습니다.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겠다. 그거는 어차피 순서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가능한 것이다. 일부 전세에서 이 2가지를 물어보죠, 항상.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 선다 같은 경우는, 3번 선다 같은 경우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자, 4번입니다. 동일한 소유 대지 건물 중에서 건물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요 지문은 법정지상권 지문이죠. 305조 법정지상권이잖아요. 이 경우 지상권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자다,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 자,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한테 속하고 있다가 토지 건물 둘 다 갑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이 되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자,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을 때 토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특별 승계인은 지상권 설정을 갑에게 해주는 걸로, 을에게 해주는 걸로, 갑에게 해주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갑 쪽에서 취득하게 되는 것이 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전세권 설정자 갑이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자가 취득한다라는 것으로 함정판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4번 지문은 함정이 없지요.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5번입니다. 전세권이 존속 중이네요. 존속 중. 이때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시키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분리 양도는 언제 되는 거죠? 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간이 만료됐을 때 분리 양도할 수 있죠. 지금은 존속 중이라서 안 되잖아요. 혹은 존속 중이라도 만약에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채권이 발생할 것을 조건부로 해서 분리 양도시키는 거,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건 되죠. 조건부 양도는 가능한데 지금은 뭐 조건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냥 원칙적인 맥락에서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죠. 자, 그럼 21번으로 갑니다. 유치권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유치권자의 권리죠.
따라서 승낙 받고 해야 돼요? 승낙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보존 사용? 주택 거주하는 거. 유치물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때는 유치권자 권리이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승낙받을 필요가 없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목적물이 주택일 때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할 때는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채무자 승낙 필요 없음. 그냥 거주하면 돼요. 당당하게. 자, 근데 주택 거주할 때 승낙은 안 받아도 되지만 사용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사용료 내야 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유치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을 할 의무가 있는 거다. 사용료 내야 됩니다. 자, 따라서 1번 선다가 바로 틀린 거죠.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라면은 누구에 대해서나 유치를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다 유치 주장해버립니까? 해버리죠. 왜 그런 거예요? 물권이라서. 물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유치권에서 유치적 효력은 인정되죠. 여기서 말하는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점유한 상태에서 인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유치권에서 말하는 그 유치적 효력이라는 거는, 유치한다는 거는 목적물을 뭐 한다고요? 점유를 한 상태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인도 거절한다고요. 점유, 인도, 거절. 이게 바로 유치적 효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변제적 효력은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 물상대위성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고. 자, 4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유치권 성립 요건이죠. 채권 변제기 도래. 자, 5번입니다.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뿐 아니라 유가 증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22번. 저당물이 경매가 됩니다. 이때 권리 상호 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입니다. 그럼 지금 지상권이 빨라요? 저당권이 빨라요? 지상권이 빠르지요? 지상권이 빠르죠. 자, 그럼 이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그 목적물이 경락인한테 넘어갔을 때 지상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매수인, 경락인에게 관계가 인수된다는 거죠. 지상권 안 없어집니다. 자, 반면에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되었던 지상권이다. 그러면은 1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 소멸하죠. 자, 2번입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요거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변제가 된다. 자, 3번입니다.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세가 빨라요? 저당이 빨라요? 전세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갑소유 목적물에 을이 뭐 예컨대 전세권자고. 그리고 그 2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을 때. 이때 목적물이 어쨌든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목적물이 딱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그 목적물에 설정돼 있었던 저당권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근데 현재 이 전세권자가 1순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순위 전세권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전세권자의 선택은 매각되더라도 나는 계속 거주할 거야. 즉, 대항력을 유지하는 선택. 혹은 나는 경매가 돼서 이런 집에 살기 싫으니까 돈 받고 나가겠다. 우선 변제권.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전세권자가 대항력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는 나갈 거라는 거다, 계속 살겠다는 거다. 계속 살겠다는 거죠. 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전세권이 소멸. 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하지. 대항력 유지를 선택했으니. 자, 근데 나는 돈 받고 나갈래. 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끝나는 거죠.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 나가는 것이다. 자, 그럼 현재 요 지문에서는 둘째 줄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고 나오죠. 얘가 배당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대항력을 선택했다, 우선 변제권 선택했다. 우선 변제권 선택한 거죠. 나가겠다는 거죠. 전세권을 소멸합니다. 자, 4번입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에 규정된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자, 이렇게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소액 임차인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할 때는 우선 변제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런 경우는 뭐를 뜻하는 것이다? 최우선 변제를 뜻하는 것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표현은 최우선 변제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음. 뭐만 있으면 되죠? 대항요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대항요건. 대항요건으로 충분하다. 대항요건만 요함. 확정일자까지는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첫째 줄에 대항 요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이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5번에 보시면은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저당권 설정됐죠. 이러면은 족복 오인다 그랬죠. 이러면 누가 우선해요? 동순위. 이러면 동순위 맞습니까? 동순위. 같이 받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저당권자가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23번으로 갑니다. 법정 지상권 문제네요. 틀린 것은 1번. 갑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의리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지금 1번 선다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자체가 지금 법정지상권 중에서도 366조 법정지상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하죠?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다.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이 판단 기준을 통해 근거를 통해서 366조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죠? 366조 성립 요건. 자, 그럼 현재 1번 선다에서 갑소유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가 누구 거였다는 거죠? 토지가 갑 거였다는 거죠. 맞습니까? 토지 갑 거. 그럼 건물도 누구 거다? 건물도 갑 거예요? 건물도 갑 거죠. 건물이 갑 거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소유 건물. 그가 누구죠? 그가 갑이죠. 그죠? 자, 그 소유. 자, 그 소유 갑입니다. 갑. 예. 자, 이때 그 건물에만 뭐가 설정됐다고? 저당권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 토지 건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이 저당권이 실행되었고. 자,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이 건물을 경락받았다는 거죠, 지금. 을이 경락받았다. 자, 그러면 을이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건물주 을 쪽에서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상권자로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1의 경우에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병이죠. 자, 그러니까 을이 요 상황에서 건물을 병한테 팔았다는 거잖아요.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병한테 등기를 격려시켜 놓고 을이 아직 지상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병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는 넘기지 못한 거죠. 그럼 얘가 아직 지상권자 아니잖아요. 그때 토지 소유자 갑이 아직 지상권 취득하지 못한 병을 상대로 해서 나가라고 철거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맨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병은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지만 뭐가 있으니까? 지상권자가 될 뭐가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맞아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측에 반하는 겁니다. 철거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뭐를 청구해야 되죠? 사용료. 그죠? 사용료 달라고 청구하. 그건 되죠? 그거는 되지. 그건 되지. 그거는 되지. 되지. 그죠? 되지. 예. 자, 그래서 2번 선다. 갑은 철거,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갑소유. 나대지에 을이 저당권 취득했고, 갑이 그 나대지에다가 건물 신축했고, 저당권 실행,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럼 이거는 첫째 줄에서 판단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나대지에 을이 저당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아예 건물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러면 법정지상권이 되는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3번은 맞는 말인 거죠. 자, 4번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하고 지상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고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받은 거니까 건물은 등기했다는 거다, 등기 안 했다는 거다, 지금. 건물 등기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건물 등기 안 했어. 자,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원래 갑 거였다가 갑이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그 상황이죠. 건물 팔게, 토지도 팔게,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격려되었고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 근데 이러고 있던 중에 을이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가 누구였고, 건물주가 누구였고, 갑이었고. 아직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는 갑이었던 거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랐었기 때문에 나중에 얘가 등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 저당권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았을 때 건물주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설정 당시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 선단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판례, 이거 유명한 판례죠. 공동저당 판례예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법정지상권 안 되는 판례죠. 왜 안 되죠?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그죠? 이유 없이. 그죠? 외계인 판례지 않습니까? 공동저당.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선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합니다. 자, 다음 24번으로 넘어갑니다. 근저당 문제로 가죠. 옳은 것은. 자, 1번에 근저당 성립을 위해서는 유효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별도로 피담보 채권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저당도 저당이기 때문에 근저당의 성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주에 해당이 되는, 근저당이 종이라면 그 주에 해당이 되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피담보 채권이 당연히 있어야지. 요게 존재해야,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비로소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 계약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존재하도록 만드는 그 계약도 있어야만 근저당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거죠. 그죠? 부종성. 부종성이죠. 피담보 채권이 주. 근저당이 종에 해당되고 이렇게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 존재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지연배상 1년분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근저당이라는 거는 최고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고액 한도로 변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1년분에 제한받지 않아요. 1년분이 넘어서도 2년분, 3년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이기 때문에 뭐의 범위에서 변제받는다? 예, 최고액 범위에서. 최고액 범위에서는 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3번입니다. 실행 비용은 최고액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행 비용은 따로 떼서 받습니다. 포함 안 시키고. 자, 4번 근저당권자가 지금 스스로 경매 신청한 거죠. 그러면 경락대금 완납 시여, 경매 신청 시여?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 거죠. 자, 5번 근저당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했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됐습니다.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건 채권이 확정됐다는 것이고 그 후에 경매가 취하된다고 해서 확정 효과가 번복됩니까? 번복 안 되죠? 번복 안 된다. 틀렸다. 정답 1번이요. 25번입니다. 계약 체결사항 과실책임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먼저 1번 선다에서 교섭 중 부당 파기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우리 민법 53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 자, 개체과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계약이 성립은 된 거죠. 갑이 을에게 공장을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은 공장을 매수하겠다고 계약을 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계약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멸실된 공장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공장이었다. 그럼 이게 바로 원시적이면서도 전부가 다 불능인 거거든요.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서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인데 갑이 이 불능을 알았거나 얘가 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러면 갑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상대방 을 쪽에서는 전혀 몰랐고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요건을 갖추게 되죠. 그러면은 몰랐고 무과실이었던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 갑을 상대로 해서 신뢰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신뢰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뭐를 못 넘겨요? 유효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자, 이행이익을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요게 이제 개체가인데요. 근데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교섭중 부당 파기가 나오잖아요. 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를 시켜버린 경우, 부당 파기. 자, 일단 교섭중 부당 파기는 첫 번째로 계약이 성립한 거다, 성립 안 한 거다. 성립 자체가 안 된 거다. 교섭중 부당 파기는 계약 성립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저거.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어쨌든 개체과가 적용되려면 성립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성립조차 안 됐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부당하게 파기시킨 건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해서 파기를 당한 사람이 신뢰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신뢰손배 청구 가능하다. 요게 이제 교섭중 부당 파기죠. 자,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계약 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됐습니다. 이때 경쟁입 차례 참가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제안서, 견적서, 제안서나 견적서 등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도,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도 어쨌든 지출이 돼야 될 비용이죠. 참여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않죠. 자, 2번입니다. 교섭 중 부당 파기된 경우에 불법 행위 성립한다. 맞습니까? 예, 불법 성립한다. 불법을 원인으로 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불법. 자, 3번. 과실이 있는 자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 조사 비용이나 대금 지급을 위한 융자, 이자 등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체과에서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의 그 신뢰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져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맞나요? 지금 4번에서 말하는 거는요, 후발적 불능에서는 개체과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시적 전부가 빠졌기 때문에 개체가 저기 뭐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4번 지문이? 아닙니다. 원시적 불능에서만 개체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어디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후발적 불능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 4번을 찍으셨군요.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화이팅. 자, 5번. 개체관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얘를 말하는 거죠. 개체가 적용되려면 상대방이 몰랐고 무과실이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면은 개체관은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 갑 아닙니다. 상대방 누구라고? 을. 얘가 상대방이라고. 얘가 상대방이라고. 자, 해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6번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